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트럼프 이제 대통령 재선 성공. 예. 다 지나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저는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저희 지인들끼리 내기했거든요. 저도요. 아, 그래요? 아니 마지막에 사실 막판에 해리스 쪽으로 약간 기울었었잖아요. 근데 과연 지금 약간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거 약간 언론 플레이인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월모부 하면서도 너무나도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언론사들이 네. 많이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야, 이거를 또 우리가 믿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설문조사의 표본 자체가 워낙 뭐 10,000명, 뭐 8,000명, 5,000명 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설문조사 지지율을 또 하다 보니까 네. 야, 이게 뭐 전반적으로 뭐 다 대변할까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그렇죠. 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일이 뭐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거의 뭐 압승이죠. 거의 맞아요. 뭐 경합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트럼프가 우세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어제 뭐 아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께서 더 관심 있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 뒤에 가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2024년 대선을 봤을 때 7가지의 차트로 대선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줄 수 있다. 7가지.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그 부분 한번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외에 실적 발표 기업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먼저 맵을 보시죠. 예, 맵을 먼저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핀비즈 한번 먼저 띄워주시면, 여기 위에. 아름답죠? 아니 그냥 야, 빨래줄 차트 어디 갔니? 뭐 이렇게 찾으시지 마시고요. 여기 고개를 위에. 조금 드셔야 돼요. 그렇죠. 천장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지금. 예, 내려올 그래서 생각 안 해요. 다우존스가 3.57%, 나스닥 2.95%, 아이고. S&P 500 2.53%, 러셀 2000이 5.8% 이렇게 5.8%요? 5.8%.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8개월 전에 러셀 2000 간다. 오늘 가는 거를 오늘 예견을 가는 걸 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제가 8개월 전에 근데 이게 트럼프 대선 때일 줄 몰랐네. 그래서 네. 하여튼 이게 러셀 2000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맵을 한번 보게 되면요. 뭐 눈이 부십니다. 이게 지금 너무 녹색이어서 눈이 부신데 애플이 근데 빨개요? 네, 애플만 좀 힘을 받지 못하는, 메타도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타겟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트럼프 쪽에 예. 좀 반감을 산 맞아요. 타겟이다. 근데 마소도 얘기 있던데 마소는 올랐네요 또. 2% 올랐고 네. 엔비디아 4%, 와. 뭐 금융주들이 JP모건이 11.5% 올랐는데 저는 JP모건이 11% 넘게 오르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잠깐 버크셔에서 몇 퍼센트 올랐어요? 웰스파고가 13% 올랐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8% 올랐습니다. 와. 시티 8%, 버크셔 468달러. 버크셔웨이가 5%, 5.3%. 이렇게 무거운 애들이 깁상. 가장 크게 올랐던 그런 모습이었고 와. 오히려 사실 그 에너지, 그러니까 뭐 지금 기존에 있는 레거시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네. 사실상 지금 금융주에 비하면 얘네 그냥 뭐 좀 놀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조금 그냥 옆에서 조금 영향 그냥 살짝 받은. 깔짝깔짝 됐구나. 엑소모빌이 지금 1.67% 상승했고 쉐브론이 2.7%. 뭐 그 외에 이제 조금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변동성을 주다 보니까 한 4%에서 뭐 많게는 7%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도 크게 또 수혜를 받았고요. 뭐 암호화폐 할 거 없이 뭐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았고 ETF 보게 되면 여기 제일 오른쪽에 비트 주세요. 예, 비트 지금 아니, 얼마죠? 1억 비트코인이 1억 7만 5천 달러 넘었어요. 근데 저는 그 최근에 비트코인이 엄청 변동성이 심했거든요. 네. 하루에 막 9,300 갔다가 그렇죠, 9,900 그렇죠. 갔다가 네. 주의 종목으로 이렇게 지정될 정도더라고요. 근데 어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더 많이 오른 게 도지코인 그리고 이제 마가 이런 밈 코인이잖아요. 네. 이런 코인들은 난리가 아주 가볍잖아요. 예. 난리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열광의 도가니에 계시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한복판에. 1억 400만 원. 오늘 오, 수익률이- 아마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직장에 출근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저는 출근했습니다. 하셨어요? 그럼 많이 투자를 많이 안 하신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예. 자, 그래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그 외에 이제 관세에 대해서 워낙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 많이 빠졌습니다. 예, 중국도 빠졌고, 자,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도 많이 빠졌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보게 되면 중국이 뭐 일부 종목들은 올라갔지만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뭐 네덜란드도 빠졌고, 뭐 프랑스도 빠졌고, 뭐 지금 TSMC도 마이너스 1%. 어제 국내 시장도 큰 요동을 좀 쳤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관세 관련돼서 트럼프 트레이가 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자, 다른 글로벌 증시는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여러분들 포트가 지금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했더니 지금 안다스탠딩님께서 반성하라면 그 지금 잔잔한 투자 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죠.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하는 분들은 내 포트 안에 왜 그런 종목도 있잖아. 배당은 많이 주는데 성장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주가 수익률을 향유하지 못하면서 좀 마이너스인 그런 종목은 사실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배당만 주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한 번씩 좀 이렇게 되돌아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잔잔한 투자 저 좋아요. 요런 시점에는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선 전에는 좋은 걸 갖고 있다가 네. 아니야. 내가 볼 땐 요게 갈 것 같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면 꼭 희한하게 갖고 있었던 게 잘 가요. 그 전에 분산. 팔았던 거, 팔았던 게 역시 테슬라였어. 뭐 요러신 분들 네. 많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그 선거라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표를 까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이 상승분을 내가 내가 같이 이 상승 열차에 타지 못했다 해서 너무 막 낙담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담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짜증나긴 하는데. 테슬라 판 거 엄청 후회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아. 그렇죠? 2배짜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하여튼 근데 네. 사실 이제 저는 오늘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얼마나 지속될까라고 봤을 때 저는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트럼프 개인적으로. 트레이드가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 자체가 2016년 때 첫 번째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그때 맞이하면서 정말 뭐 폭락장도 보고 미중 무역 때문에 여러 가지 저 내용을 좀 겪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2기, 어찌 보면 트럼프 정권의 2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과연 투자자들한테 새로울까? 물론 트럼프 정부의 어떤 공약이나 정책은 뭐 새로운 게 중간중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저는 뭐 제2의 바이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자극적으로 뭔가 새로움을 주기에는 좀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FOMC가 남아있죠.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도 발표가 남아있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2025년에는 주인공이 약간의 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디 있어요, 들고 어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중국이 계속 머릿속에 자. 꽉 차 있어요 요즘에. 지금 7개월 전에 항상 시장을 내다보는 예. 박정원 팀장의 그렇죠. 뷰는 이제 중국 쪽으로 가 있다. 중국이 어찌 보면 이 부양책에 대해서 또 의지가 너무나도 강하니까 우주는 3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액션을 취하는 구간이니까 네. 이게 어찌 보면 시장에서 되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장은요? 우리 장도 그래서 좀 그래도 낙수효과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어제 진짜 자, 우리 시장 보면서 예. 아니 일본 증시도 그렇게 오르는데 네. 국장이 진짜 이럴 일인가라는 그런 그러니까 씁쓸함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한번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매우막 달리오님이 네. 종훈이 형이 팔란티오도 없고 테슬라도 없고 그러네요. 예. 제가 늘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원래 이제 스스로 예.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한다라는 옛말도 있듯이 뭐 저도 뭐 그다지 예. 거의 뭐 장님 수준이죠, 저 장님 수준. 비트코인을 뭐 사도 뭐 애매하게 사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익만 난다면 저희는 괜찮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래서 지금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된 후에 여러 가지 미 대선을 정의하는 7가지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고요. 사실 이제 관세나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크게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미
금리가 어느 정도 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야 될 수도 있고 또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이제 역학적인 그런 어떤 관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관세라는 거 다른 나라들이 어느 정도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지금 반영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요 반영이 어느 정도 좀 일부 변동성이 좀 지나고 나면 좀 안정화가 되면 예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조금 지속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단기적으로 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결국에는 비싼 데서 팔고 싼 곳으로 가는 것이 어떤 수급의 이동이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미국이 쌀까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우리가 싸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은 아마 많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싼 기업은 갈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글로벌 증시로 보게 되면 지금의 한국도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어떤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서 일부 수급 이동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환율, 뭐 금리 아니면 관세 뭐 여러 가지 뭐 그러한 요인들이 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우리가 이야기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고 중국 경제 성장 자신 있다. 뭐 이런 총리가 또 이야기에 나왔고 또 FBT 어제 제가 못 드린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들지 모르겠지만 뭐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 트럼프 당선 발표 나오면서 4.42% 상승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저게 이제 5자를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지금 뭐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과거에서도 대선 전에 상승하다가 대선 이후에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FMC 또 금리 결정이 좀 나오던 시점이다 보니까 이번에 25bp 금리 인하 이후에 또 어떤 방향을 보일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7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요동을 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금리와 10년물 국채 금리와 유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7가지 차트 전에 어제 또 다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짐 크레이머. 오. 야, 이분께서 카말라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존재감을 드러낸 진방꿀. 진방꿀 이렇게 됐고 그래서 한번 이 부분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개 2024년 차트. 예, 미 대선을 정의하는 7개의 차트와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미 대선이 지나고 나서 이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과거 이제 트럼프 정권 때 2016년 때부터 2020년 때의 인플레이션과 사실 바이든 정권의 인플레이션 요번에 이제 뭐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가 있었고 여러 그런 과정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튀어 올랐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번 대선의 어떤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중간에 했어요. 그러면 누가 경제를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냐? 했을 때 트럼프가 44%, 해리스가 43%였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부 이제 경선 과정, 이제 대선 과정, 대선의 캠페인 과정 속에서 경제를 그럼 누가 잘 다룰 것 같니? 라고 질문도 했었지만 거의 뭐 동률이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패배 요인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맥이 끊긴 민주당 후보다라는 것이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거죠. 사실 이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을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카말라 해리스가 돌풍을 일으켰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끊기지 않고 만약에 하나의 정말 괜찮은 후보가 쭉 이어져 왔다면, 예, 그게 건강 문제가 없던 그러한 어떤 후보가 있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뭐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건강도 건강인데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미리 내려놓고 미셸 오바마가 출마를 만약에 했다면 이번에 사실 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정치자금 후원금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게 되게 컸잖아요. 예. 근데 그런 아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에 오바마라는 그 후광이 그렇죠. 예, 커서 맞아요. 좀 이렇게 뒤집는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이건 지금 여담인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재선에 당선하는 것도 심슨이라는 만화 아시죠? 네. 거기에서 그거 말해주셨잖아요, 나왔어요. 저번에. 예. 네. 심슨에서 이 재선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재선 이후 얘기는 혹시 없어요? 심슨에? 재선 이유가 뭐냐면
2020 몇 년이죠? 2028년? 네. 이방카 트럼프를 심슨이 얘기했어요. 일단은 이방카 트럼프가 뭐 어떻게? 따님. 딸이 지금 왜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딸. 딸이 뭐 대선 출마한다고요? 딸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되게 엉뚱은 생뚱맞는데. 그건 진짜 생뚱맞는데. 네, 그게 뭐 되는지 지금 4년 보니까 월모부가 4년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장남이 뭐 엄청 지금 실세로 부각이 된다라고는 하던데. 너무 어리니까. 아직 어려서. 아직 어려서. 그 친구는 한 2040년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화성에서 하지 않을까 대통령을 한다면. 자, 근데 이제 이방카 트럼프가 네. 일단 심슨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뭐 여담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네, 네. 식으로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번 민주당의 패배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불법 이민자. 이게 사실 지금 한국에서는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 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거 거의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 거의 뭐 헬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텍사스는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보고 캘리포니아도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불법 이민자 때문에 많이 다른 주로 이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심각성이 아마 지금 많은 이제 미국 시민들 입장에서는 느낀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유죄 판결 이후에 대선 모금이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했어요. 트럼프 후보 같은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제 뭐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차기 대통령? 예, 그래서 트럼프 자체가 그때 당시에 나를 모함하는 마녀 사냥이다. 뭐 이렇게 되면서 극성 지지자들의 어마어마한 이제 대선 모금이 또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뭐 정말 빌리어네어 많은 이제 정말 억만장자들이 많은 이제 후원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뭐 일부 민심이 조금 움직이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다섯 번째가 또 이슈가 됐던 게 낙태법이었죠. 공화당은 각 주를 통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 신체에 대한 권리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상반된 의견을 내놨었는데 이 부분도 아마 표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외교 정책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쓴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 설문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스라엘 또는 우크라이나에 너무나도 이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세수가 그쪽으로 막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제 우려하는 그러한 어떤 민주당에 대한 그 정책적인 우려. 예, 이런 부분이 아마 좀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가장 또 역사상 가장 비싼 선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돈을 많이 썼나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 1조 더 썼어요? 하나로 그러니까 22억 달러인데 하나로 보게 되면 3조 600억 달러예요. 아니 뭐 어디다 3조 600억 원. 트럼프 같은 경우는 2조 3,700억 원. 근데 우리가 막 예. 이렇게 접했던 뉴스 이런 거 보면은 트럼프는 그 막 뉴욕에 엄청 큰 데 가서 전당대 같이 막 사람들 엄청 모여놓고 그런 보여지는 퍼포먼스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돈을 되게 더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 쪽은 대체 돈을 어디다 쓴 거죠?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모금은 이제 그렇게 모여졌는데 모금액이 3조라고요? 모금액이. 모금액 쓴 게 아니라? 모금액이고 그래서 2020년 당시보다도 그래도 좀 크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급증하는 모습이었고 모금액 자체가 그리고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었다. 네. 그래서 되게 합리적인 어떤 선거를 했죠. 뭐 공화당 입장에서는 적게 모금을 했고 됐지만? 적게 쓰고 이겼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이제 그 시장 대선이 트럼프 당선이 좀 유력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고 경합주에서 이제 우세를 이제 점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냐면 네. 제가 이제 시장을 봤어요.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게 뭘까? 첫 번째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걸 제가 분봉으로 보니까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러고 보고 나서 제 주변에 있었던 지인분들이 야, 이거 트럼프가 된 것 같은데? 약간 이러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고. 아니 오전부터 너무 우세가 점쳐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플로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뭐 압도적인 그러한 네. 공화당의 어떤 표가 몰리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움직였던 게 테슬라였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움직였던 게 러셀 2000 지수가 전체적으로 움직였고요. 네. 마지막으로 금융주가 움직였다. 자,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트레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자산이 저는 뭐
소위 얘기하면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순서를 제가 1, 2, 3, 4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움직였거든요, 사실상.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만약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이 된다면 지속적인 모멘텀이 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네. 뭐 이번에 이제 승리하고 나서 연설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슈퍼 천재다, 슈퍼 지니어스다, 뭐 스타링크 너무너무 좋은 뭐 기업이다,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야기를 또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일부 모멘텀이 좀 작동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7가지 차트, 그리고 어제 당선이 유력해질 당시에 또 어떤 네. 자산들이 좀 올랐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 실적. 이제 실적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대선 때문에 많이 묻혔어요. 너무 묻혔어. 자, 그래서 ARM, 퀄컴, 엘프뷰티, 뭐 이러한 기업들, 모더나, 뭐 아리스타, 뭐 리비안, 유니티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장이 끝나고 나서 지금 실적 발표가 일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대선에 관련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실적 발표는 제가 이미 지금 발표가 된 거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인데요. 폭락했습니다. 또 다시.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 폭락했다고 이거 좀 싸진 것 같은데 했다가 들어가신 분들은 또 지금 또 손실을 또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EPS도 시장 예상치와 뭐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는 좀 실망스러운 EPS가 나왔고 그리고 가이던스 자체가 전부 다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네,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전부 다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매출 EPS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회계 부정에 따른 이러한 여파 그리고 실적에 따른 가이던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뭐 설상가상으로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슈퍼말 컴퓨터를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부정회계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경영진의 사기나 위법 행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그 내부 거버넌스 그리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권고입니다. 자, 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곧 발표될 예정인데 아직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좀 뭐 감독 강화해야 된다. 보고서 좀 이따 발표할게. 이런 얘기인데 사실 지금 여러 이제 회계 관련돼서 2024년 8월 29일로 예정됐었던 회계연도 그러니까 10K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회계에 관련돼서 이제 아주 세세하게 좀 양식을 맞춰가지고 제출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 날짜를 아직 제공되지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이 부분이 완전한 지금 불확실성으로 슈퍼말 컴퓨터의 주가를 폭락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를 주봉으로 혹시 뭐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잠깐 볼까요? 잠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사실 최근에 이슈가 많았고 실적도 뭐 사실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 지금 보니까 거의 상장 폐지 절차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잠깐 한번 네, 화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상승분을 뚫고 지금 여기 보이시면 여기 크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했던 요 구간이 있는데 요걸 뚫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예, 내려온 상태고 지금 120불을 넘었던 주가가 현재 22.7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슈퍼말 컴퓨터다. 이게 근데 지금 거의 몇 주 만에 이러한 부분을 보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네,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이 부분에서 여기 위에 이 박스권 여기에서 많이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 일부 조정이 있고 나서 엔비디아 가면 같이 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고 과거에 너무나도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내심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데 일단 최근에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쿠팡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금 한국뉴스도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올려 드렸습니다. 10조 6,900억. 쿠팡 역대급 분기 실적. 독주 체제 굳히나. 이렇게 제가 경향신문에서 갖고 나왔는데
일단 월 회비 인상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분기 반영이 네, 3분기에 대해 반영이 됐고 뭐 최대 매출을 찍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긍정적인 기사 내용이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 주가는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주가는 좋지는 않았고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약간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가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는 약간 좀 우울한 노란불이 좀 들어왔다. 하지만 EPS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했고요.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EPS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예상치는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비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일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총 마진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뭐 로켓 배송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은 보였지만 매출과 현금 흐름에 있어가지고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그러한 부분이 좀 보였던 것 같고 여기에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들은 많이 빠졌어요.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뭐 에너지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뭐 프랑스 화장품에서 뭐 로레알 같은 뭐 이러한 기업들도 좀 일부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자 그러다 보니까 TSMC도 좀 빠졌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쿠팡은 이렇게 실적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넘어가서 또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오늘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했습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했고 그리고 위고비 매출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봤을 때 48% 상승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상승했다. 그러니까 위고비만 보면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노보노디스크의 매출 자체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가이던스가 좀 나왔는데 매출 성장률이 약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22%에서 28% 사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시장 예상을 했지만 지금 이번에 제시하는 게 뭐냐면 23%에서 27%로 제시를 하게 됐어요. 상단이 한 1%포인트 낮네요. 낮아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뭐 시장에서 뭐 많은 이제 평가가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영업이익 그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에서 28%였던 게 이번에 21%, 27%. 그러니까 일부 상단 자체를 1% 낮추다 보니까 약간은 좀 뭐지? 약간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노보노디스크 3분기 실적을 우리가 좀 뜯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GLP-1, 당뇨병에 관련된 이 매출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증가하는 건 맞다. 그리고 비만 치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증가했다. 그리고 오젬픽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의 리베이트 감소로 인해서 성장에 일부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멘트가 좀 나왔고. 네. 그리고 R&D 업데이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비만 치료제 몬루나반트가 임상 2상, 그러니까 임상 2A상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임상 2B 그 다음 임상 2상인데 이제 A와 B로 나눠가지고 다음 거는 2025년에 또 이제 시험 예정이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뭐 긍정적인 그런 모습은 좀 있었고요. 또 3분기 추가 정보를 보게 되면 위고비 처방에 대한 미국 내 제한이 일부 해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위고비 같은 경우 아마 국내에서도 10월 달부터 아마 판매가 일부 판매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15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향후 매출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2024년 전략을 좀 보게 되면 일부 R&D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생산 능력을 좀 확대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를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만 치료제 시장을 같이 보시는 분들도 지금 뭐 일라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나 가이던스를 조금은 면밀하게 좀 뜯어봐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좀 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보노디스크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영향을 받은 트럼프 당선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기업 이야기. 네.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5%인가요? 종가 제가 마감 한 1시간 전에 봤을 때는 14% 올랐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종가 기준 14.75%, 288.53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뭐 어떤 수혜를 받을까요? 일단 뭐 다 천재라고, 뭐 그 로켓 발사한 것도 천재고, 예. 뭐 다 천재라고 엄청 추켜 세우고 뭐 한 자리 이제 차지하겠죠? 장관직 하나 아니 근데 지금 네. 장관직 할 시간이 있어요? 되나요? 근데 그게 겸직이 되나? 뭐 트럼프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뭐. 모르겠어. 그렇죠. 대표인데 본인이 대표고.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게 테슬라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나란 일 하느라 정신 없어서 좋겠죠. 기업 안 좋죠. 지금 막 다른 데 트위터 신경 쓸 인수하고 트위터에 그 세면대 들고 갔을 때부터 해서 그때도 안 테슬라가 좋았잖아요. 그때 빠졌잖아요. 다른 곳에 신경 쓴다 해서. 예, 그래서 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여러 친환경에 관련된, 물론 지금 IRA 폐지에 대해서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 뭐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부분을 폐지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 트럼프가 지금 이제 이 테슬라 또는 일론 머스크의 어떤 유니버스 안에서의 트럼프 정권이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 밀어주는 어떤 정부 정책이 있다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다들 기대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든지 그게 일부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이 될지는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꼭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네. 스타링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스페이스X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기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뉴스를 좀 보게 되면 뭐 많은 외신에서는 전부 다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다,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시작됐다, 뭐 비트코인이 급등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내용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같이 뭐 짤막하게 기사 내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산업을 산업에 대해서 정부 감독을 줄이고, 이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암호화폐 산업을 오히려 더 뭐 확장시키겠다. 예,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좀 사야 된다. 뭐 이러한 의견까지도 좀 냈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수혜 자산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이제 월가에서 보고 있는 게 이제 화석 연료, 다들 아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석탄, 방위 산업, 그리고 온라인 소비 금융회사,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다른 섹터에 비해서 크게 수익을 좀 또는 수혜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여전히 이제 트럼프가 대규모 감세를 연장하거나 법제화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섹터들이 우리가 잘 골라서 네. 아마 뭐 투자를 하셔도 단기적으로 그래도 뭐 괜찮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금리 인하, FOMC 회의가 있고요. 또 중국의 부양책도 있고, 여러 가지 빅 이벤트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는 여러 변동성의 요인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같이 좀 체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급의 이동이 어떻게, 스마트 머니가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어제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그 자산들이 먼저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 자산 내에서 혹시나 트럼프 트레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산 내에서 바라보시는 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또 수익이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경제 성장 자신감 있다. 뭐 당연히 성장 자신감 있다고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부양책을 앞두고 나서 시장에서 그래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 총리가 GDP 5%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고, 통신, 인터넷, 의료 등 주요 부분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개방하겠다라는 중국의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섹터별로 조금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EU에서 사실상 전기차,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또 매기다 보니까 이걸 이제 WTO에 제소를 했는데, 물론 이 부분은 뭐 이게 제소한다고 뭐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뭐 어떤 받는 게, 잃은 게 있으면 또 얻어가야 되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중국의 서비스 활동이 10월에 급증을 했습니다. 네, 소비자 수요의 회복을 좀 시사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기사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전인대 부양책 규모에 대해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 큰 관심인데, 이게 지금 전인대 자체가 11월 8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FOMC까지도 확인을 한 후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그 전에 나올지 그 이후에 나올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FOMC와 거의 뭐 그 일정이 비슷하게 겹치다 보니까
같이 우리가 이 빅 이벤트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자, 엘프뷰티까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장품 기업들이 크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수요,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중국 수요가 많이 둔화됐다라는 거고, 네. 기존에 정말 화장품 업계를 주름잡았던 정말 점유율이 높았던 뭐 에스티로더나 로레알 같은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 않은 모습에 또는 주가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엘프뷰티 특히나 최근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더현대 같은데 가게 되면 오늘도 뭐 더현대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앞에 줄 서 계시는데 이 무슨 줄일까요? 오늘은 뭘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떤 모르겠어요. 팝업일까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이런 팝업 스토어나 이런 여러 인디 밴드가 아니죠. 인디 브랜드들. 인디 브랜드들이 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유통망, 엘프뷰티 같은 이런 저렴한 어떤 화장품 또는 브랜드 이런 유통망을 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젊은 층들 또는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받는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저렴한 화장품이 경쟁사를 지금 압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가 오히려 33% 가까이 성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다른 어떤 레거시 글로벌 기업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성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선택을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경쟁사 대비해서 엘프뷰티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엘프뷰티가 아마 실적 발표가 나왔는가를 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그럴까요? 같은데요. 엘프뷰티 제가 아까 전에 네. 사실 방송 초반에 하나 실적 발표 나온 거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지금 나는 엘프뷰티가 지금 실적 발표 됐나요? 네, 애프터마켓에서 10% 올랐네요. 장중에는 2% 빠졌는데 지금 애프터마켓 실적이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0%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걸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아니 뭐 예. 선거 얘기하느라 우리 정신 없었죠. 그렇죠. 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전자상 거래나 뭐 드럭스토어 이런 데서 엘프뷰티에 대한 선택이 많고 매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엘프뷰티뿐만 아니라 화장품 기업을 보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지금 중국 부양책이 시작되면서 국내에 있는 화장품 섹터들도 지금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성격이나 어떤 체질이 좀 비슷한 이러한 기업들은 뭐 중국에 대한 어떤 부양책 또는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자, 이 부분까지 해서 제가 오늘 월모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프뷰티는 연간 예측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좀 탄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에스티로더, 로레알 같은 기존의 기성 브랜드, 기성 좀 럭셔리 브랜드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좀 저가 브랜드, 중소형 브랜드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요 차트 하나만 보고 네, 마무리 보여주시죠. 지을게요. 네, 지금 로레알과 에스티로더인데요.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엘프뷰티고요. 저 밑에 있는 게 로레알과 에스티로더다. 성장률입니다. 성장률. 성장률이 그래도 이만큼 성장을 했다라는 거고 네. 성장률을 33% 가져가고 있다. 나머지 기업들은 성장이 저조하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